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아이의 답 GN이입니다. 저는 오봉초등학교 교사 윤태영. 저는 진해신앙초등학교 교사 이운희. 저는 거창고등학교 손평화입니다. 저희 팀명인 GNE는 Generative AI Network for Education 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인공지능이 굉장히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서 생성형, 우리 아이들의 인생도 바꿀 수 있는 그런 생성형 인공지능을 연구하고 네트워킹을 하며 교육에 접목하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소개해 드릴 툴은 플레이그라운드 AI 애니메이티드 드로잉스입니다. 이것들은 다양한 이미지를 생성하고 그 이미지에 생명을 불어넣는 툴입니다. 먼저 어떻게 플레이그라운드 AI 애니메이티드 드로잉스를 수업에 활용하는지 매뉴얼 영상을 시청하시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플레이그라운드 AI라는 인공지능 이미지 생성 툴을 사용해 보겠습니다. 자, 접속하고 나니까 이렇게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보니까 구글 계정이 있으면 이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교육용으로 만든 구글 계정이 있으면 접속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선생님께 만들어 달라고 하거나 혹은 부모님 구글 계정을 요청해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처음 들어오고 나니까 이렇게 제너레이션 프레임이라고 되어 있고요. 512 곱하기 512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미지를 만드는 크기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보니까 여러분이 만들고 싶은 이미지에 대한 설명을 해달라고 합니다. 자, 선생님이 행복한 남자가 피자를 먹고 있다, 이렇게 적어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어느 정도 시간이 이렇게 쭉 지나가고요. 이렇게 시간이 일정 시간이 걸리고요. 일정 시간이 지나니까 이렇게 생성이 됩니다. 보니까 행복한 남자가 피자를 맛있게 먹고 있습니다. 피자가 조금 모양이 어색하긴 하군요. 네, 좋습니다. 자, 이걸 어떻게 하면 다운받을 수 있느냐? 클릭을 해서 이렇게 마우스 오른쪽을 누르면 다운로드 버튼이 있습니다. 다운로드 버튼을 눌러보겠습니다. 네, 보니까 이렇게 다운로드 폴더 안에 잘 저장이 되는 것을 알 수 있군요. 아주 간단하게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는 툴인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크기를 조금 조절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미지를 만들기 전에 몇 가지 설정을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이렇게 오른쪽 위에 보니까 이미지의 크기가 나옵니다. 가로와 세로네요. 넓이와 높이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넓이는 이렇게 설정하면은 가로, 세로 비율이 나옵니다. 가로는 1024, 세로는 768 이렇게 하면은 가로, 세로 비율이 우리가 보통 보는 유튜브나 TV 화면처럼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프롬프트 가이던스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이 프롬프트를 얼마나 여러분이 요청하는 글자와 얼마나 유사하게 만들어 줄지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선생님은 한 중간 정도로 설정해 볼게요. 그 다음에 여기 아래쪽에 보니까 퀄리티와 디테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품질 높게 뽑아줄 것인지인데 이거를 많이 높이면 이걸 한 장 만드는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적당히 이것도 한 중간 정도로 해놓고 앞뒤로 조절하면서 여러분이 판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래쪽으로 내리니까 한 번 했을 때 몇 개의 이미지를 만들어 줄지를 선택합니다. 기본은 한 장이네요. 선생님은 4장, 2장으로 선택해 보겠습니다. 이 샘플러에서는 어떤 모델을 사용해서 생성을 할지인데 기본 값으로 두고 해보고, 만약에 정 원하는 게 없다 하시면 바꿔서 해보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기본적인 설정이 끝이 났습니다. 이번에는 여기 있는 퀄리티를 많이 떨어뜨려서 한 요정도 낮게 해서 빨리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퀄리티를 30몇으로 했을 때 이렇게 얼마 만에 만들어지는지 볼게요. 한 6초쯤 걸렸는데 아직 금방은 안 되네요. 네, 나왔습니다. 남자가 맛있게 피자를 먹고 있고요.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이렇게 내려서 다운로드 하면 되겠죠.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애니메이티드 드로잉, 사진을 영상으로 만들어주는 인공지능 툴을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 접속을 하고 나면은 이렇게 안내 화면이 나오면서 하는 방법이 영상으로 계속 재생이 됩니다. 하는 방법이 이렇게 영상으로 계속 재생이 됩니다. 이것만 봐도 쉽게 할 수 있을 만큼 간단하고 직관적인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있고요. 굉장히 신기합니다. 자, 근데 여기 시작을 눌러도 안 됩니다. 왜냐? 이 아래쪽에 보면 쿠키 동의를 하는 버튼이 있어서 이걸 한번 눌러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들어오고 나니까 이렇게 하는 방법이 쭉 설명이 됩니다. 영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마우스 오른쪽을 눌러서 이렇게 번역을 눌러 보겠습니다. 자, 번역을 누르니까 이렇게 하는 방법이 나옵니다. 먼저 이렇게 그림을 업로드 하는데 그림의 주의사항 안내가 있고요. 그리고 뭐 하나 이렇게 샘플도 있다고 합니다. 눌러볼까요? 네, 이렇게 누르고 나니까 이렇게 캐릭터를 선택하라고 나오는군요. 영역 이렇게 고르면 됩니다. 이 캐릭터가 있는 영역을 잘 골라서요. 이렇게 다음을 누릅니다. 다음을 누르면 쭉 분석을 했죠. 분석을 하고 나면 이렇게 해서 캐릭터의 신체 부위가 잘 안 나오면 지우개를 이용해서 수정하라고 합니다. 보니까 그렇게 신체 부위가 잘 적용이 되어 있네요. 굳이 얘를 해서 더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손가락을 그려볼까요, 한번. 자, 펜 눌러서 이렇게 손가락을 선생님이 이렇게 그렸습니다. 그리고 지우개로 머리카락이 너무 긴 것 같아. 여기를 좀 지울게요. 조금 더 크게 해서 이렇게 머리카락은 조금 지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을 누릅니다. 네, 이번엔 이렇게 하고 나니까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자, 중요한 것은 자, 이렇게 들어오고 나니까 관절을 표시해 달라고 합니다. 이렇게 얘가 되어 있네요. 이렇게 팔꿈치, 뭐 손목, 어깨, 무릎, 발목 이렇게 이렇게 늘려가지고 늘리고 줄이면서 관절을 표시해 달라고 하고요. 아하. 관절을 표시해 달라고 합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역시나 이렇게 보니까 잘 되어 있어요. 그죠? 샘플이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 한번 다음을 또 눌러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누르고 나니까 우와, 막 뛰어다니는데요. 와, 신기합니다. 막 뛰어다니는데 여러 가지 모션을 할 수 있어요. 권투 모션 하니까 권투를 합니다. 엄청 신기해요. 권투를 슉슉 하고요. 또 내려볼게요. 날라차기, 2단 옆차기, 날라차기. 여기 있는 이런 거와 똑같이 되고요. 춤도 출 수 있는가 본데요. 춤 예쁜 게 뭐가 있을까? 이건 줄넘기 같네요. 뭔가 이렇게 줄넘기처럼 줄넘기 하는 것처럼 모션을 나옵니다. 와, 되게 신기해요. 자, 이렇게 해서 마지막에 이렇게 픽스를 누르면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샘플 사용 방법을 이렇게 배웠고요. 여기서 share를 눌러서 이런 링크를 복사하면 아마 이 주소를 다른 사람에게 보내거나 게시하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진짜 있는 사진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 이번에는 선생님 사진을 가지고 와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모양을 잘 체크해 주었고요. 뭔가 좀 부자연스럽긴 하지만 이렇게 뛰어다니는 애니메이션이 나왔습니다. 아마 이 사진의 화질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렇게 너무 붙어있는 레고 사진들은 좀 부자연스럽네요. 그죠?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자기의 그림을 움직이게 만들어 볼 수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뭔가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시청하셨나요?
그러면 어떻게 플레이그라운드 AI 애니메이티드 드로잉스를 수업에 활용하게 됐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윤태영 선생님 말씀해 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인공지능이 미래를 바꾸리라는 것, 아니, 인공지능은 이미 사회를 바꾸고 있다는 것을 어른들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아이들에게 인공지능은 신기한 도구지만 미래를 바꿀 수 있으며 함께 살아갈 기술이라고 느끼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엔트리에서 인공지능 블록을 활용해서 수업을 하면 와, 선생님 이거 진짜 신기해요 이렇게 빠져드는 학생이 있는 반면 많은 학생들은 왜 해요 선생님? 왜 하는가에 대한 의문을 많이 제기를 합니다. 아이들에게 생성형 인공지능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플레이그라운드 AI, 애니메이티드 드로잉스라는 도구들은 다양한 수업에 융합할 수 있는 도구입니다. 또한 아이들이 프롬프트를 작성하거나 작품을 만들면 그것이 아이들의 흥미를 이끌어낼 수 있는 결과물로 나타나는 도구이죠. 교사가 설계에 따라 학생들이 인공지능을 단순 소비하는 것을 넘어 나만의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프로슈머 활동까지 이어질 수 있으리라 생각했습니다. 정리하자면 인공지능은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많은 변화를 가져오겠지만 아이들은 그것을 체감하지 못합니다. 학생이 눈높이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하고 나아가 해당 도구를 활용하여 프로슈머 활동을 할 수 있는 교육 활동을 준비하기 위해 플레이그라운드 AI, 애니메이티드 드로잉스를 수업에 활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번에 손평화 선생님께서 플레이그라운드 AI, 애니메이티드 드로잉스를 수업에 적용해 보았을 때 교사가 느끼는 장점이나 아쉬움을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생성형 AI의 가장 큰 장점은 아이들의 상상력을 무한 자극 그리고 확장시켜주고 즉각 반응이 나온다는 점, 그리고 매번 다른 산출물이 나온다는 점인 것 같았습니다. 아이들이 자신의 프롬프트에 맞춰 나오는 결과물을 보고 와, 우와 하는 소리가 들릴 때면 저는 희열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제가 또 영어를 가르치고 있다 보니까 문장 쓰기 훈련을 할 때 너무 좋았어요. 특히 저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문장으로 쓰게 하고 또 관계대명사나 분사를 반드시 사용하기 또는 형용사 수식어를 평소에 몰랐던 거를 10개 이상 쓰기 등을 이렇게 제시해주고 사전을 이용해서 단어를 찾아보고 생소한 어휘도 써보게 하니까 또 어휘력 확장에도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친구들이 사용한 프롬프트를 자기 것과 비교도 해보면서 문장이 점점 더 풍부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로그인 절차도 간단하고 또 인터페이스도 직관적이고 또 OS나 기기의 종류에 무관하게 사용 가능했던 점들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장점이 또 결국은 단점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쉽게 얻으려고 빨리빨리 답을 원하다 보니 아이들이 인내심을 기를 수 있는 훈련이 좀 필요한 것 같았어요. 그렇죠. 초등 교사인 저도 엄청나게 공감됩니다. 손평호 선생님은 고등학교를 이렇게 다니고 계시니까 저희는 초등이잖아요. 그래서 더 궁금해지더라고요. 수업 시간에 아까 우와하고 놀랬다고 했는데 그 이제 동심이 많이 옅어진 고등학생들도 수업 시간에 플레이그라운드 AI나 애니메이티드 드로잉스를 접해본 학생들이 그렇게 신기해하는지, 그리고 아이들이 우리 학생들이 사용해도 잘 활용할 수 있는지가 좀 궁금하더라고요. 저는 인문계에서 수능 준비를 하는 학교다 보니까 주로 교과서나 강의식 그리고 EBS 위주의 수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간이 아이들에게는 정말 힐링이 되는 시간이거든요. 완전 산소가 마찬가지인데요. 그림을 평소에 못 그려도 또 상상력이 조금 부족해도 하다 보면 또 점점 늘게 되잖아요. 그리고 또 교과서에서만 나왔던 AI를 직접 만져보고 구현해 보면 내가 이걸 활용해서 진로에 대해서 어떻게 구체화시킬 수 있을까, 또 이 기술을 이용해서 나는 어떤 일을 좀 더 확장해 볼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도구를 활용해서 단순히 그림이나 영어 공부로 끝나게 하는 게 아니고 저는 또 진로도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창업 활동을 진행하거나 협업으로 이렇게 커다란 작품을 제작하는 것들도 교사가 어떻게 활용도를 고민하느냐에 따라서 아이들이 더 성장할 수 있는 것 같았습니다. 대신에 주의할 게 있어요. 남의 사진으로 장난치는 아이들이 꼭 있고요. 네. 그리고 요즘 드라마에도 자주 나오는데 딥페이크나 또 심한 장난으로 이렇게 분위기를 흐린다라든지 그런 것들은 초반에 좀 지도가 많이 필요할 것 같았습니다. 그럼 이제 제가 한번 질문을 해볼까요? 플레이그라운드 AI랑 또 애니메이티드 드로잉스를 수업에 활용할 때 유의할 점이 있을까요? 네, 어떤 형태의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에도 마찬가지겠지만
아이들이 주도성을 좀 해치지 않는 방향에서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업 활동 전에 아이들이 어떤 그림이나 영상을 만들지 아이디어를 내고 그리고 그것을 생성하는 데 돕는 도구로서 이러한 툴들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학생들이 이러한 생성형 인공지능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 원리에 대해서 알게 한 다음에 사용하도록 해야 하는데요. 클릭 한 번으로 나오는 이런 사진들이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손으로 그려낸 그런 데이터들을 학습하고 또 정리한 것을 바탕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을 알아야 저작권 문제나 표절 논란 등에서 올바른 인식을 정립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교사가 이러한 생성형 인공지능을 안내할 때 학습용으로 적절한 툴을 안내합니다. 일부 그 생성형 인공지능 툴들은 의도적으로 이제 선정적인 이미지를 노출시키거나 이러한 이미지의 생성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학습용 툴을 제시할 때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리고 저희 다른 팀원분이 한 분 더 계시거든요. 그 팀원분께서 전달해 주신 게 이 계정을 사용할 때 계정이라는 게 플레이그라운드 AI를 활용할 때 굉장히 큰 장점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유의해야 되는 게 룰 계정이 꼭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번에는 플레이그라운드 AI, 그 다음에 애니메이티드 드로잉스를 적용하면 효과적일 것 같은 예상하는 교과나 단원, 활동을 한번 이야기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암만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그래서 어디에 적용하면 좋다고 이런 고민을 하실 것 같거든요. 네, 저는 이제 초등학교 선생님이니까 국어 6학년 2학기 4단원에 보면 매체를 활용하여 발표하는 단원이 있습니다. 이 단원의 경우에는 뭐 표와 그래프, 뭐 그림, 슬라이드, 영상처럼 다양한 것들을 활용해서 이제 효과적으로 발표하는 방법을 배우는 단원인데 이 단원을 할 때 아이들이 발표하는 데 필요한 도구들을 잘 몰라서 이러한 도구들만 학습하다가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원래 목표, 매체를 활용해서 효과적으로 발표를 돕기 위해서 이런 플레이그라운드 AI나 애니메이티드 드로잉스 같은 도구를 활용하면 효과적으로 발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미술 표현 영역 같은 경우에도 이런 프롬프트를 활용해서 작품 만들기를 하면 모든 학생들이 실력에 상관없이 즐겁게 미술 활동에 참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맞아요. 고학년 학생들의 경우 보면은 미술에 재능이 없다고 스스로 판단하면 어떻게 되냐면 수업 시간에 선생님 저 그림 못 그려서 안 할 건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플레이그라운드 AI를 한번 적용을 해보니까 그 그림을 못 그린다 생각하는 애들도 프롬프트를 입력하니까 그림이 너무 멋지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루함을 느끼는 게 아니라 오히려 본인이 생각하던 멋진 작품을 이제 만들 수 있어서 즐거워하고 다양한 표현 방법에 관심을 또 가지더라고요. 선생님 이거는 어떤 표현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가 돼서 그 미술에 이제 이런 표현 방법이 좀 어렵게 갈 수 있었는데 그걸 애들이 오히려 좋아하더라고요. 그리고 특정 단원이나 교과에 한정하지 않더라도 산출을 만들 때 굉장히 광범위하게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가지는 아이디어나 생각을 이제 전달력 강한 이미지와 애니메이션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훈희 선생님께 다시 마이크를 넘기고 싶은데요. 네. 플레이그라운드 AI나 애니메이티드 드로잉스와 함께 사용하면 좋을 만한 툴이 혹시 또 있을까 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가 계속 얘기하면 이상할 것 같아서 일반 한번 넘겼고요. 다시 제가 말씀을 드릴 것 같은데 사실 저희 주 주제는 이제 사용해 보시면 알겠지만 플레이그라운드 AI가 주 주제고요. 애니메이티드 드로잉스는 어떻게 보면 같이 쓰면 좋은 툴입니다. 거기에다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자면 캔바와 같은 이미지 후가공 툴도 굉장히 많이 연계가 가능하거든요. 플레이그라운드 AI 자체도 이미 이미지를 생성하는 도구지만 이미지를 후가공할 수 있으면 이제 더 많은 가능성을 다룰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생성한 이미지가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럼 플레이그라운드 AI 안에서도 프롬프트로 수정할 수 있지만 그거는 사실 조금은 불편한 게 있어요. 그런데 이제 배경을 제거하거나 내가 원하는 이미지와 같이 쓰거나 이런 거는 이제 캔바 활용하면은 굉장히 내가 원하는 이미지 크기, 형태 등으로 가공해서 활용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미리 캔버스를 활용한다면 이게 이미지를 생성한 걸로 그치는 게 아니라 애들이 직접 자신만의 굿즈도 만들어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해당 굿즈를 가지고 생태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도 있고요. 또 다른 여러 가지 프로젝트도 확장이 될 수 있겠죠. 북 크리에이터와 함께 한다면 이미지를 생성한 걸 바탕으로 해서 아이들이 심지어 동화책도 이제 높은 퀄리티의 그림책을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캔바, 웹툰 AI 페인터, 그 다음에 애니메이티드 드로잉스 이런 거를 함께 사용하면 진짜 부끄러움이 많은 친구들은 선생님 전 역할극 진짜 못하겠어요 이런 아이들이 꼭 있거든요. 그런 아이들도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내 자켓을 활용해서 오히려 더 재밌는 역할극에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교육적으로 이야기해드리긴 했지만 내가 그린 캐릭터가 전문가가 그린 것처럼 살아 움직인다면 우리 애들이 재밌어 할까요? 엄청 재밌어 하겠죠. 그래서 이제 그림 그리는 것이 더 재밌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I의 답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AI 툴을 활용해서 수업을 설계하고자 하는 동료 교사분들께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한 번씩 해볼까요? 네, 이게 사실 저희 대화에서도 계속 나왔던 이야기지만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가장 좀 강조를 드리고 싶은 부분은 도구가 목적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인공지능이 정말 유용한 도구라고 지금 소개하는 자리지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인공지능 도구들은 정말 매력적이에요. 과거 능력과 노력이 있어야 만들 수 있는 결과물이 몇 번의 과정만으로 생성될 수 있으니까요. 다만 그렇기에 우리는 교육자로 무엇이 정말 중요한가를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림을 잘 그리지 못했지만 어렸을 때부터 그림을 정말 너무 좋아했었어요. 그림을 좋아하고 내 생각 등을 그림으로 담아내고 싶지만 저는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결과물은 이렇게 나오니까 아까 고학년 이야기도 했지만 저 스스로가 도전하기를 멈췄었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생성형 인공지능이 있으니까 지금 그림에 대한 많은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비록 제가 직접 그리는 실력은 낮지만 제가 생성형 인공지능 도구와 함께라면 기획과 프롬프트로 재미있는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우리 아이들이 만나는 인공지능도 목적이 아니라 아이들의 꿈과 특색을 살려줄 수 있는 도구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은 꿈이 개인이라는 한계에 갇히지 않고 인공지능과 함께하면서 더 많은 가능성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도구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 정말 와닿는 것 같습니다.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실제적인 상황에서 너무 완벽하게 준비된 상태로 학생들을 가르쳐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가지지 않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런 인공지능 도구들은 그 기술의 목적과 발전에 걸맞게 굉장히 직관적이고 사용자 친화적인 인터페이스를 제공합니다. 지금 우리가 소개해드리는 플레이그라운드 AI나 애니메이티드 드로잉스 같은 경우에도 어떠한 설치나 복잡한 과정 없이 바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너무 말씀들 잘해주셔서 제가 할 말이 없는 것 같은데요. 저는 짧게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차시별로 좀 계획을 잘 세워서 도구 사용법을 익히는 너무 많은 시간을 허비하지 않게 여러 개의 다양한 도구를 쓰는 것보다는 한두 가지라도 제대로 익히게 해주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윤태영 선생님 말씀처럼 도구 자체가 목적이 되어버리면 아이들은 계속 재미만 추구하게 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주의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AI 디지털 융합 수업은 이것이다. 한마디씩 말해볼까요? 네, 학생이 된 느낌인 것 같은데요. 네, 조금 쑥스럽지만 제가 먼저 또 해보겠습니다. AI 디지털 융합 수업은 놀이터이다. 아이들은 놀이를 하며 내적 충동, 정서적 갈등을 해소하고 풍부한 감정을 발달시킬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놀이는 신체적 성장도 도울 수 있으며 놀이 속 규칙과 소통은 아이들의 지적 발달도 돕습니다. 이처럼 놀이는 자연스럽게 많은 것들을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AI 디지털 융합 수업 또한 놀이가 이루어지는 놀이터라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은 AI 디지털 융합 수업을 하며 인공지능에 대한 지식만을 습득하는 게 아니라 미래를 살아갈 역량을 키우고 AI 디지털을 활용하며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하기도 하는 등 자연스럽게 많은 것을 배우고 성장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정답만 찾고 점수로만 평가되는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놀이를 만들고 함께하듯 AI 디지털을 활용하여 능동적으로 수업에 참여하고 AI 디지털을 활용하지만 그 어떤 수업보다 친구들과 함께하는 수업이 되길 바랍니다. 놀이터에서 주인공은 어른이 아니라 아이들이거든요. 그것처럼 제게 AI 디지털 융합 활용 수업은 놀이터입니다. 저는 조금 더 생각을 다르게 해봤는데요. AI 디지털 융합 수업은 필통 속에 있는 형광펜 같다고 생각이 했습니다. 필통 안에 보면 연필도 있고 지우개도 있고 자도 있습니다. AI 디지털 도구들은 아이들이 연필로 쓰고 지우개로 지우며 아이들이 열심히 기르는 역량을 형광펜으로 빛나게 눈에 띄게 보여줄 수 있는 도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형광펜 같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두 분 말씀 들으니까 제가 좀 준비한 멘트는 민망한데요. 저는 AI는 칼자루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쓰는 사람의 목적과 그 방향에 따라서 아주 좋은 훌륭한 도구가 될 수도 있지만 정말 정반대의 결과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몸에 좋고 건강에 더 좋은 영양식을 만들거나 예쁜 과일을 깎거나 또 멋진 예술 작품을 만들 수도 있지만 끔찍한 무기가 되거나
혹은 끝이 뭉툭해서 아무런 쓸모가 없는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되니까요. 저는 AI는 칼자루다. AI는 확실히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도구예요. 이런 윤리도 정말 우리가 꼭 다뤄야 될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AI 드로잉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많은 선생님들께 도움이 됐기를 바라며 저희는 이만 물러가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이의 답 GN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